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확률이 90%를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7에서 12세기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교역의 거점은 호르무즈 섬이었습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의 호르무즈 섬은 인도와 중국 간의 향신료, 비단, 보석 무역을 독점하며 동서교역의 관문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507년 포르투갈이 점령했고 17세기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포르투갈을 축출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지배한 후 호르무즈 섬의 국제무역 존재감은 사라졌고 붉은 토양이 많은 지역 관광지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호르무즈 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도 54km의 폭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좁지는 않습니다. 해협을 이란과 오만이 반띵하고 있는데 지도로 보면 오만 쪽도 충분히 넓어서 봉쇄가 힘들어 보일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수심이 깊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54km의 폭에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은 곳은 9km 정도입니다. 바다에서 9km의 폭은 좁은 축에 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TSS라는 충돌 방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9km를 3등분으로 나눠서 3km는 나가는 쪽, 3km는 들어오는 곳, 3km는 일종의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완충지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심이 나오는 9km가 이란의 영해인 것입니다. 오만 쪽 바다는 수심이 얕아서 수심이 75m에서 90m 정도가 나오는 이란 영해로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자기 영해만 봉쇄를 해도 대형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해는 무해통항이라는 운해 협약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해를 지나가는 경우 특별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협약이고 이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는 선박이 무해한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권리를 영해국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란이 자기 영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검문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 막히지 않는 퇴근길이 막혀있을 때는 음주 단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좁은 수로를 한 척씩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란이 유조선 한 척을 세우고 해상 검문을 하면 해협이 자연스럽게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17일 이란은 해상훈련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영해 통행을 일시 제한했습니다. 자기 영해만 막아도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린 트래픽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 배들이 무질서하게 오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도 통행이 가능한 작은 배들은 자유롭게 지나가지만 석유 등을 가득 실은 큰 배는 이란 쪽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란 6개국이 생산하는 원유의 8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도 거의 100%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절반 가까이와 천연가스 대부분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4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들이 한중 일대만인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의 비중은 대만 80%, 일본 73%, 한국 72%, 중국 43% 정도입니다. 천연가스도 대만 40%, 한국 35%, 일본 20%, 중국 15%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 대만은 기존 비축분이 바닥나는 시기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90일, 천연가스 9일, 일본은 원유 100일, 천연가스 14일, 대만은 원유 40일, 천연가스 11일 분량을 의무 비축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천연가스의 경우 오랫동안 비축할 수가 없어서 예방 비축을 포함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트럼프는 알바노입니다. 현재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과 다른데요.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국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미국 내 소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산 세일오일을 비싸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략 자산으로 대접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호르무즈에어 봉쇄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지만 미국은 세일 유전을 풀가동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이란 탓으로 돌리고 에너지 수출로 이 정도 돈을 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3개 중에 하나가 텍사스의 원유를 멕시코만을 통해서 수출하는 시설입니다. 멕시코만 연안은 수심이 얕아서 초대 형유조선이 항구에 들어와서 석유 등을 싣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리버스 라이터링이라는 방식으로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라이터링은 소형 유조선으로 원유를 가지고 나가서 수심이 깊은 곳에 정박한 초대형 유조선에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일본 투자금으로 건설되는 텍사스 걸플링 프로젝트는 해안으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원유 수출 터미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버스 라이터링 과정을 생략하고 VLCC가 직접 터미널에 접안해서 원유를 실을 수 있으면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추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에너지를 수입이 아니라 수출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잠깐 필요한 존재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를 가정하고 장단점의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의미가 없다고 봐왔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투표로 이란 신정부가 세워진다면 현재보다 더 강경한 집단이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면서 민심이 이란의 현 정권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수입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큽니다. 이란에는 공식 환율, 중간 환율, 시장 환율이라는 3가지 환율이 있습니다. 암시장 환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란 정부에서 환율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식 환율은 필수 품목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중간 환율은 필수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 공식 환율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시장 환율은 사치품 등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공식 환율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환율을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수입 원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식 환율로 외화를 배정받아서 일부를 다른 품목으로 수입을 한 뒤 시장 환율로 암시장에서 판다면 4배에서 5배 장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리의 배후에 혁명 수비대가 있다고 이란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이었던 상인들이 상점문을 닫고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불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도 문제입니다. 이란의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얼마 없는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혁명 수비대 출신들이 대부분 가져가다 보니 청년층의 불만이 많습니다. 상인들과 청년들이 혁명 수비대에 불만을 가지니 시위가 커지고 오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핵농축 능력에 대한 포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받기 힘든 제안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레드라인을 설정했는데 이란이 이를 인정하고 해결해 나갈 의지가 없다는 점은 매우 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옵션 또는 다른 옵션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19일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현 행정부와 합의하는 것이 이란의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란에 대해 공격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와 논거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군, 미국인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든 군사적 결정을 내린다. 다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4일에서 5일 이상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F-35 스텔스기와 F-16 등 미군 전투기 50여 대가 오늘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서 F-35 약 20대가 출격했고 미국 본토에서도 F-16 약 25대가 이스라엘 남부 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공중급 유기들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2개의 항모전단입니다.
미국은 이란 근처로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모으고 있습니다. 2개의 항모전단 중 에이브러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은 이미 이란에서 700km 거리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럴드 포드 전단입니다. 최근 포착된 것은 지브롤터 해협 근처입니다. 미사일과 공중급유기를 활용한 공격은 가능하지만 함재기로 이란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아직 먼 거리입니다. 4일에서 5일 정도는 이동해서 최대한 이란에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뒤에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할 것 같습니다. 한 줄 코멘트. 이란이 호르무즈만을 봉쇄하면 피해는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이 주로 받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정부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지만 이것을 상쇄할 만한 다른 장점이 많다면 공격을 결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럴드 포드 전단이 이란을 공격하기 용이한 위치에 접근하는 4에서 5일쯤 뒤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